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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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하니 앉아있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바로 앞 카페에 가는 것도 어려울 때가 많아 집에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잠깐 나가는 길도 익숙해진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진짜 죽었기 때문에 내가 가능한 시간들이라는 생각에 너무 죄책감이 많이 들었거든요. 나를 위해서 뭔가 한다는 게. 나는 괜찮아요. 우리 주변에 사람 사는 이야기, 사람 냄새. 오늘 주인공은 고경애님입니다. 고경애님은 외동으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많은 시끄러운 가정을 원했습니다. 그녀는 바람대로 3명의 아이를 낳았고 2딸과 막내 아들은 그저 예쁘기만 했습니다. 행복할 줄만 알았던 어느 날 6개월 막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갔다 금방 나올 줄 알았던 아이는 그녀 품에서 심장이 멈췄습니다. 준영이의 첫 번째 심정지였습니다. 매칭이 안 되니까. 그럼 자지러지게 울었었어요, 그때. 근데 갑자기 애가 우는 게 멈추고 탁 풀어지더라고요. 너무 그냥 놀랬죠? 그땐 뭐 기분이 어떻고 그런 기억은 남아있지 않아요. 다행히 아이는 눈을 떴지만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처음엔 금방 움직일 수 있을 것만 같았던 준영이는 다시 한번 내가 부어오르며 생각을 하지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병원을 몇 번이나 갔는지 묻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세수조차 없이 방문했던 병원이었기에 밥을 먹고 대화를 하는 것처럼 그저 당연한 일상 중 하나였습니다. 열이 수도 없이 올라 매일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어야 했습니다. 가래가 목에 걸리면 빼주어야 했습니다. 스스로 먹지 못해 영양분을 매일 공급해야 했습니다. 혈액 공급이 안 돼 욕창이 생기면 매일 소독을 해주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배고프다 하지 못하고 아프다 하지 못하는 준영이를 보는 자신의 마음이 더 아팠다고 합니다. 참 많은 것들이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보험비 지급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며 보험비가 나오지 않았고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은 점점 사라져 빚이 되었습니다. 아파트가 작은 빌라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녀가 더 마음 아픈 건 따로 있습니다. 함께 보내지 못한 2딸의 13년 세월은 되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40대도 기억이 크게 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준영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왜 뭐가 필요한가요? 엄마니까. 매일 기저귀를 차였던 준영이에게 속옷 하나 입혀보고 싶어 백화점에서 남자아이 속옷과 옷을 샀습니다. 결국 그 소원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준영이는 13년을 살고 엄마 곁을 떠났습니다. 저녁 때 갑자기 모든 수치들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일단 아이를 문지르고 앞에 두들기고 뒤에 두들기고 아이를 막 두들겼고요. 저는 가지고 있었던 응급 엠브백을 아이 입에다가 딱 붙이고 계속 짰죠. 저희가 했던 게 심폐소생술을 한 것 같다고 하시면서 다음번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준영이 붙잡지 말고 잘 보내주라고 하시더라고요. 2주도 채 못 돼서 다시 한번 일어났죠, 일이. 그때는 수치가 점점 내려갈 때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기계가 삐 소리가 나서 준영이가 떠난 거를 알았죠. 얼굴이 점점 깨끗해지더라고요. 찡그리고 있었던 것도 아무 표정 없는 걸로 바뀌고, 어쨌든 아이 얼굴이 하얗고 예뻤었어요. 일단은 정신없이 좀 울고 제가 계속 정신 못 차리고 울고 있으니까 남편이, 아이는 그때 옷을 다 벗고 있었거든요.
옷을 입히려면 지금 입혀야 된다고, 지금 아니면 못 입힌다고 그러면서 제가 사다 놓은 옷을 주섬주섬 남편 혼자서 바지 입히고 윗돌이 입히고 양말 신기고, 물론 안에 팬티까지 다 챙겨서 입히고요. 응급차가 가지고 온 침대에 아기 아빠가 살짝 아이를 내려놨는데, 아기 아빠가 방금까지 또 꼭 안고 있는 아이를 그렇게 천으로 확 덮어버리니까 아기 아빠가 갑자기 처음 봤어요. 남편이 그렇게 우는 거를. 무릎을 탁 꿇더니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울더라고요. 그렇게 보냈습니다. 돌잔치를 해주고 싶었던 아이를 장례식에서 처음 소개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준영이를 돌봤던 그 자리에 1년 동안 가만히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우울증 약을 먹지 않으면 잠에 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녁 때 자기 위해서 먹는. 그녀가 유일하게 장례식장에서 편하게 대화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속에서 다 장면이 힘들었어요. 고경혜님의 13년을 함께한 병원 직원들이었습니다. 준영이가 선물한 인연이기에 더욱 각별한 사이가 되었나 싶습니다. 이것도 서울대학교 김민성 교수님이 준영이와 같은 아이들을 보고 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외치고 다닌 결과입니다. 어쩌면 준영이가 남긴 것은 아픔만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 느낌에는 이제 이런 중증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집에서 돌보시는 가족들을 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도 여러 번 겪게 되고, 근데 이제 그 과정 중에 좀 휴식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돕는 센터죠. 특히나 이제 준영이네 같은 가족들을 보면서는 정말 필요하다,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거고요. 근데 제가 이거를 만들어야겠다라고 결심하고 막 펀딩을 하고 이런 건 아니고, 그게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을 여기저기에 많이 했는데 여러 군데에서 사실 그러면 도와주겠다라는 얘기들이 들어오면서 사실 일이 진행이 된 거였어요. 촬영을 처음 시작할 때 이 영상 하나가 고경희님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이야기를 하루 내내 쏟아낸 걸굴이 잠시나마 편해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가족도 이 아픔을 같이 겪었기에 힘든 내색을 하지 못했던 그녀에게는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나 봅니다. 그녀는 아직 자식을 가슴에 묻는 법을 모른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눈물이 나고 아이 생일이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3년 만에 용기를 냈습니다. 세상을 향해 한 걸음 내밀었습니다. 고경희님이 용기 낸 한 걸음이 다시 뒷걸음이 될지, 한 발짝 더 나아갈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그 아픔의 무게를 견디는 건 오롯이 자신이기에 지금 겪고 있는 자신의 고통이 가장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서로에게 해줄 것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준영이를 위해 괜찮아요 라는 동료를 13년 동안 불렀지만 고경혜님을 위해 이 노래를 불러줄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듣는다는 것만으로 이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잠시나마 편해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간 고경혜님을 따뜻한 한마디로 응원해주세요. 고경혜님의 소소한 웃음이 조금 더 많아지기를 바라겠습니다.